자, 그럼 먼저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님께서 AI 법률 서비스 관련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 주제가 변호사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관심 있지 일반적인 기업 상황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 다만 뭐 또 확대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법 이제 109조 제1호를 먼저 보시기 전에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리걸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그 설명 기초가 되는 설명인데요. 변호사법 109조 1호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뭐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만만치 않은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변호사 못지않은 틀리지 않은 판례나 뭐 법리에 반하지 않는 법률 상담이나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료면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품 등을 이익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대상이 아닌데 이제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브로커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면 틀리지 않는 법률 자문을 해주고 변호사보다 더 조금 받는 뭐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받았으면 뭐 100만 원 정도라고 되는 거면 그분이 이제 10만 원만 자기가 잘하니까 10만 원만 받고 해줄게 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반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은 의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개발한 제조업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의사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 의료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결과적인 우려성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라든지 윤리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진료하거나 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 반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유료 버전 GPT나 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와서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간혹 제가 아시는 많은 일반 분들이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변호사 업무형에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이제 사건을 맡기러 오는데 본인이 관련 판례랑 이런 걸 정리하고 찾아왔다 하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의견서나 자문, 그러니까 준비서면 초안을 주면 그걸 돌립니다. 거기에 돌려서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뭐 챗GPT나 이런 거는 법률 영역에 한정돼서 커스터마이징 된 게 아니라서 환경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판례 번호 나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틀리는 판례 나오고 심지어 뭐 프롬프트를 넣을 때 야, 절대 외부에서 판례 번호나 이게 확인되지 않는 거면 절대로 언급하지 말고 네 임의적으로 얘기하지 마. 하나도 계속 잘못된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계속 추궁하면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국내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옛날 로톡 사태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가 엄청 강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걸테크 기업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로엠비라든지 슈퍼로이어 같은 AI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요즘 변호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만 유료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 설령 결과가 어느 정도 변호사에 필적할 만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유료로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보거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서도 해당 기업들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다.
자기네도 뭐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챗 GPT나 그런 거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법 위반의 이슈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전혀 이제 일반이랑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나 유료 버전을 쓰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 소송만을 위해서 잠깐 몇 개월 사용하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법률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받고.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국내 기업이나 대한변협이라는 데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만히 두느냐. 국내 해외 기업이라면도 불구하고 이거는 규제를 하거나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면은 사실상 여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내 법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뭐 필요한 서비스 이용 관련된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전부터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처럼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연동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울러 이제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에 이제 이것과 별개로 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결과가 그러면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해당 리걸테크 기업들이 그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하고 뭐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책임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해외 AI 서비스 기업들은 거기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께서 법률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기 변호사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AI와 법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법률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매년 1,700명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제조, 법률 전문가를 다 합치면 지금 한 5만 명 넘어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법률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또 매년 또 1,700명 외로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큰 로펌, 작은 로펌 있지만은 저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형 로펌에 사건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 제조 출신 변호사 사건이 몰리고 있고 젊은 변호사들한테는 거의 사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AI가 나왔습니다. AI가 변호사 시험을 쳐보니까 74%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당연히 AI가 변호사 해도 문제가 없겠노 이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변호사가 많아지고 하면은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변호사를 쓰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내가 재판 받아보면 판사도 시원치 않고 검사도 시원치 않고 변호사도 시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AI가 내 사건을 맡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검색을 해보면은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고 면담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물을 알려줍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법률 시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법률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 나온 지 20년,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축적되고 있거든요.
기술은 어떻습니까? 법령 판례 검색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R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AI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야는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기술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법률 서비스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길게 썼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배임이나 횡령죄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누굴 찾아가고 싶을까요? 어떤 로펌에 찾아가면은 그 검사님은 우리 잘 모르는데 이 배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AI 분석 서비스가 하는 다른 로펌에 갔어요. A라는 검사님은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철저하게 불러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뭐 어떤 수사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사건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후자의 변호사 아닐까요? AI 시대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대형 로펌이나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로펌에서는 특정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보는 자리에 대리인으로 간 사람은 A라는 검사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B라는 검사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 검사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로펌의 결과는 어떻더라도 사건을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재판은 어떻습니까? A라는 판사는 횡령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조사하고 증인도 많이 부르고 감정도 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대충 한다.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끄는 편이다, 신속하게 하는 편이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떤 로펌이 갖고 있다면 그 로펌에서의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결과는 어떤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갑니다. 로펌에서 기업들을 자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로펌에서 A라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20년 이상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신네 기업은 5년마다 개인정 무이출 사고가 터져요. 그리고 그 원인들은 다 이런 것이었어요. 자, 당신의 회사는 주기적으로 노사 분쟁이 터져요. 그 이슈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자, 당신이 했던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 당신 회사는 달라진 게 이겁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라. 이렇게 얘기하는 폼의 사건을 맡기고 일을 주지 않겠습니까? 법률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AI 기술을 가진 변호사 그리고 로펌의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법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돈 많은 로펌의 사건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개인 변호사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성형 AI 통해서 단순하게 고객들도 알고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일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큰 로펌과 작은 로펌, 데이터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변호사,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본의 변호사들이 종속되게 되면은 옛날 10년 전, 몇 년 얘기했던 유전 유죄 무전 유죄 나오지 않을까요? 유전 승소, 무전 패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데이터와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AI 법률 서비스를 내놓는 거지만은 변호사라는 법률 시장의 업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AI 속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자유와 권리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률 시장의 불안을 단순하게 AI를 통한 지식이 아니라 법률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업의 본질로
고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이 법 철학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결국은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